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점 때문에 언론을 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추가로 이번에는 제가 잘 모르는 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 JB가 모르는 거 뭔가요?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이 아니라 인터뷰 방식을 만약에 선택을 하고자 할 경우 여기에 적극적으로 응할 언론이 얼마나 있을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까딱하다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 측의 일방 주장을 전달하는 스피커라는 욕을 먹을 텐데 어떤 언론이 저요 하면서 손을 들 것인가, 이걸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켜봐야 되겠네요. 해오름님이 근데 자폭회견 아니었나요? 이런 평가를 보내주셨는데 어제 기자회견 내용에서 건질 건 뭐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와 거의 판박이었다. 이게 일반적 평가 아니겠습니까? 계엄은 통칭이다. 이런 식의 주장 계속 되풀이했잖아요. 네. 이걸 여기서 자세히 전달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시간 낭비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생략을 하고요. 짧게 보고했다면 한덕수 총리는 위헌 위법적 계엄을 막지 않고 오히려 적극 동조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이었는지 한덕수 총리는 즉각 부인하고 나섰지만 아무튼 김용현 변호인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를 동시에 저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탄핵에 나서는 민주당에게는 주단을 깔아준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한번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래서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지금 논리로 민주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니라고 하는 것들로 가면 그게 그날 바로 긴급 소집을 하는데 한동훈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다 불러가 저번 주 목요일인가? 내가 금요일 날인가? 그때 보고를 했지. 아,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아니구나. 그 전이구나. 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언급한 요일을 기준으로 다시 재어보니까 명태균 씨가 보고한 시점은 2022년 7월 13일 즈음이고 실제로 7월 14일에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가 열렸고 7월 18일에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의 관계부처 합동 당함문 발표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명태균 씨의 말대로 정부가 움직였다는 것인데, 자,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여기에 하나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빼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자, 조금 전에 어떤 녹취록에서 삐 처리가 됐던데 이모 부사장이라고도 그러면 해명이 안 돼요, 그죠? 아니, 누군지도 모르고 자료를 줬다는 식이잖아요. 일단 당시 파업 현장 자체가 상황이 통제가 되고 있었고 거기다가 이름도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이 덜렁 들어가가지고 나 한번 현장 보고 싶습니다 하면 차 타세요 한번 둘러볼게요 해서 태워줍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명태균 씨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른바 주요 인물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호 부사장의 그런 인식을 심어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지금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성기용 님이 이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고, 네. 5696님, 공천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에도 개입했다는 증거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건가요? 보야지님, 대통령이 너무 많네요. 임금님계 캔디님, 저의 사자성어, 아사리판.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식재료로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 살림템. 여러분도 함께해요.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세상을 바로 보는 뜨고 날카로운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부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몇 가지 점검사항이 있는데요.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네. 이게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백령도 일대에서 국정원이 707 특임단의 협조를 받아서 북한 오물 풍선을 레이싱 드론으로 수차례 격추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을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요. 네, 또 하나 오늘 나온 보도도 있는데 네. 그 정보사 소속 공작 요원들이 계엄 선포 10여일 전인 지난달 말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현지 정보기관에 체포됐는데 그 이유가 몽골 주재 북한 대사관 쪽과 접촉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네. 요새 보도가 지금 한겨레에서 지금 나왔거든요. 혹시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저도 뭐 언론 보고 확인을 했고요. 예.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평상시 같으면 사실 뭐 정보사 불행 요원들이 예. 몽골이든 뭐 중국이든 러시아 가서 북한 정보 비밀 정보를 빼내는 이런 활동을 해요. 그런 일상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은 지금 비상계엄을 앞두고 얼마 전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은 예. 비상계엄과 연관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38명 불행요원을 지금 제보 받은 쪽에는 그 3개 팀만 알잖아요. 네. 실제 이런 불행팀은 점조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련된 임무만 알지 다른 팀에서 어떤 활동을 모르니까 그렇죠. 그 팀의 제보가 그러했던 것이고 다른 팀은 또 어떤 팀의 임무를 받았는지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 가능성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예. 보여지죠. 그러니까 의원님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이 어떤 팀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계속 제기를 하셨고 국방부는 아니다. 네. 상황 종료됐고 복귀했다고 그러니까 해명을 했고 여기서 이제 약간 혼선이랄까 엇갈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그 팀은 판교에 대기하고 있었던 그 38명과는 별도의 팀인 거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불행요원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면은 쉬운데 네. 어떻게 하는가 하면 판교에 있는 불행요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 또 제보가 더 정확하게 돼서 네. 알려줘서 이걸 중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지시키기 위해서 부랴부랴 법사위에 국방부 차관이 와 있어서 미리 경고 국방부 차관입으로 중지해라. 다음 들어와라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중지가 되잖아요. 그런 수순을 밟았던 거죠. 아무튼 이제 공개가 됐고 혹시 미국 반응은 혹시 좀 체크가 됐습니까? 뭐 미국은 뭐 아직은 특별한 반응은 없는데 네. 후방 지역의 첩보 활동이나 첩보기가 만약 움직이는 그런 활동들은 계속 체크가 되고 있잖아요. 정찰기 뜨고 있다라는 거. 정찰기, 네. 예. 그래서 미국은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볼 것이고 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으로 우리 군을 바라볼 겁니다. 병력 하나든 정보 하나든 지금 여러 가지 대의계엄이라든지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최초에는 아마 11월 중순경에 임무를 받은 것 같고요. 최초 최초는 부대 시설 폭파 훈련이다 하는 걸로 받았는데 또 나중에 지령은 아마 성간이에 넘어갈 때쯤 될 것 같다라고 하고 끊어진 겁니다. 그 소통이. 그 뒤부터는 연락이 네, 없었고. 왜냐하면 아마 거기 연락하는 불의 핵심 요원들이 수사를 받든가 전화를 압수수색 당했든가 감시를 받으니까 연락하기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냥 본인들은 임무를 수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불안한 겁니다. 네. 그리고 계엄이 터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제보를 본인들이 했던 겁니다. 빨리 임무 종료시켜달라. 뭐 이런 것들을요. 혹시 이제 그 의원 직접 접촉을 해 보셨죠? 저는 이번 건은 그동안은 직접 다 접촉을 해서 했는데 이번 건 설득해서 좀 나와서 기자회견이든 인터뷰 좀 하면 안 되냐 설득했을 때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 때문에 도저히 그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럼 아직 그 수사 과정에서 요 관련 뭐 단서라든지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네. 저는 뭐 그 추정은 하고 있어서 추정? 네, 수사기관에 어떤 조직에서 했을 것 같다라고 제보는 했습니다. 수사기관에. 그래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은 밝힐 수 없는데 그런 요원들을 규합할 수 있는 또 그 불행 요원이 어떤 요원인지 그 불행 요원 전문가들하고 조언을 받아보니까 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사도 그런 쪽에 아니면
실제화될 가능성이 징후가 조금이라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조직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불행 요원